명품백을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지금 1년 2개월 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리고 우리한테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믿어라. 보세요. 아니, 믿어. 그것도 보세요. 얘기가 이게 뭐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냐고요.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아니 그 전에는 국고로 환수해가지고 절대 이거는 돌려주면 대한민국 합니다. 정부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돌려주면은 죄가 된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돌려주면 국고 횡령죄가 된다면서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돌려주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고 횡령을 시도했다. 그렇죠. 국고 횡령을 지시한 거라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은 지시한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았다가 다시 국고 횡령을 그러니까 시도한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우기는 사례를 역대 정권 통틀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실은 대책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해법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야지 다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가져야지 작동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태도를 일관하는 걸 보면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개헌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제껴놓고의 정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지 가능한 거고 그거는 대권주자들끼리 합의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제껴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대권주자 등이 예를 들면 당 밖에 있는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한 것들을 합의해서 윤석열 대통령만 제껴놓고 개헌을 추진해가지고 임기 단축이나 이런 것도 뭔가 법적 논란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걸 플랜 C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은 상당히 좁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최근에 말씀하셨던 명품백을 갖다가 그 다음날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VIP1은 김건희구나.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올 5월 9일날 뭐 했습니까?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KBS 인터뷰에서 사과를 했어요. KBS 인터뷰에서. 근데 지금 해명에 사과는 의하면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 지금 해명에 의하면 예. 사과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관이 잘못한 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 청탁금지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그 정도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소위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사과입니다만 사과를 하게 만들고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아니야 그거 행정관한테 내가 시켰는데 걔가 안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대통령도 완전히 바보가 되고 비서실장도 다 바보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런 안을 얘기할 사람이 누굴까? 근데 지금 그 말한 플랜 C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주당 예. 의원들 중에도 상당 부분이 상당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평화적이고 좋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국민의 경제를 좀 안정시키면서 나라를 좀 정상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나 수많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분노를 느낍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 끝장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나쁘게 행동하고 정말 해를 다 끼칠 건 다 끼쳐놓고 자기네들이 얻을 건 다 얻어놓고 네.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시 또 딜을 해가지고 자기네는 쏙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보려고 지금 보려고. 이렇게까지 했냐. 절대 용서 못한다. 사실 이 마인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나서서 누군가가 어쨌든 총대를 메고 그 타협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려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하고 그 마음은 제가 제일 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번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그래 니네끼리 그렇게 서로 타협해봐. 네. 우리 그냥 너만 내려오면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는 봐. 않지. 그렇게까지 네. 가면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수준이 이해가 되는 거라서 예.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이 사람들의 주장이 황당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받았잖아. 그 사무실에서 받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사저에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럼 관저로 이사를 했잖아. 이사를 할 때 책이나 이런 거는 다 버리고 그건 들고 가고. 이 사람들 표현은 뭐 그거는 경호처 직원이 실수를 한 거다라고 하는데 하여간 소중한 책들은 다 버리고 대통령 책들은 다 버리고 이것만 냉큼 가져간 거잖아 관저로. 근데 어느 시점에 또 대통령 기록물실에 있대잖아.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저는 한남동이고 대통령은 용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더스트백에 넣어서 전혀 이거는 외국의 목사가 준 거니까 이거는 우리 기념품이니까 대통령 기록물 앞으로 저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때마다 깜빡깜빡 해야 돼. 내가 이거 돌려주려고 너도 했는데. 깜빡깜빡 해야 돼.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깜빡 해야 되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이거 저 이사할 때도 깜빡깜빡 해야 되고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갈 때도 깜빡깜빡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한 번도 안 써야 돼. 그죠? 안 썼겠지. 다른 명품백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그 네. 정도 수준은 별로 마음에 안 찼을 거예요. 마음에 안 차. 이분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나 이 정도 쓰시겠지. 뭐 이렇게 디올백 쓰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예.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토이스토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백이 살아있어갖고 자기가 차에 매달려가지고 예, 주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차에 매달려서 갔다. 진짜. 네. 관저로 갔다가 예. 대통령실까지 갔든지 대통령실까지. 버려도 자기가 스스로 막 그렇죠. 움직여서 막 달려가서 달려서 막 가. 나 버리지 마. 근데 이거 농담으로 한 말씀이고 네. 이런 의문이 제기되니까 어제 네. 새로운 버전의 변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 전날까지 우리가 아는 거는 유모 행정관이 디올백을 김건희 여사께서 이거는 바로 돌려줘라고 했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설명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했더니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그 돌려주라고 할 때 네. 바로 돌려주면은 최재형 목사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는 좀 늦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늦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늦게 가는데 언젠지는 없으니까 1년 2개월 동안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은 확실히 그럼 그 기간 동안 늦게라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명품백을 안 뜯으신 거네요. 네. 이렇게 했어요. 오후가 됐는데 새로운 설명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 뜯긴 뜯었다 참. 한 번 뜯긴 뜯었어. 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한 번 뜯고 안 쓰고 다시 잠궜어. 한 번 뜯긴 뜯었다. 1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번 뜯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최재형 목사님은 한 2년 지나면 안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때 받으면? 그러니까 그때 하루 다음 날 받으면 부끄럽고 네. 2년 후에 받으면 안 부끄럽고 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앞으로 이 공직자 아내분들은 한 1년 2개월 동안 백 쓰시고요. 예. 그리고 깨끗하게 쓰시고 깨끗해야 됩니다. 예, 태까지 보관하셨다가 새 것처럼 놔두시고 1년 2개월쯤 후에 돌려주려고 했다. 아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도 물건 네. 샀다가 그대로 택 안 떼고 그대로 놔뒀다가 한번 입어보고 나중에 다시 반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대잖아요. 문제가 많지. 예. 아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건지 저렇게 아이고. 얘기하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하는 뻔때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모양새 자체가 저 시나리오를 생각해낸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진짜 국민을 모욕.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 제가 볼 때는 아예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든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해명이에요. 이건. 그렇지. 그건 상관이 없고 오로지 뭔가 아무 말이나 해. 검찰이 봐주기 논리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핑계. 이게 결국은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지 간에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검찰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예.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즉 영득 의사가 없었다. 이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올백의 성격이 그런 거다를 예. 재규정하고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요 유 행정관 책임이다. 예. 이렇게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르지 않고 예. 그러면 그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저희가 찾아가든지 이렇게 좀 마일드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자. 그리고 명품백은 검찰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명품백을 안 뜯었다고 그랬는데 주면은 검찰이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거 뜯었는데 저희가 안 뜯었다고 하기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뜯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리하려는 요 전략이다.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는 건지 신경도 안 쓰고 검찰도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사받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검찰한테 혼나죠. 혼나는데 장난하냐? 그렇죠. 바로 혼나는데 네. 영부인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한번 네. 이런 모드로 가는 것 같다. 그럴듯하네요. 겸둥님이 뭐 이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비참하네요. 비참하죠. 정말 비참해요. 네. 동진님,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평론가는 비참한 직업이에요. 예.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